자, 북러 군사 동맹 이후에 북한의 도발 강도, 즉 핵과 미사일을 응용한 도발 강도가 날로 고도화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만에 날라오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발사 후에 이 공중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현재 요격 기술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지금 공중에서 250km 비행하다가 폭발했는데 그것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시험 발사해서 그것을 전력화시키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이 이번 주에 이제 북핵 대비해서 프리덤 에지라는 훈련을 지금 대규모로 합동 훈련을 하는데 이걸 겨냥해서 북이 도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백령도 연평도 서북도서 일대에서 7년 만에 대규모 포병 사격 훈련을 했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어제 한국 상공에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부르는 F-22 랩터가 떴습니다. 한반도 동쪽에서 공중 합동 훈련을 했어요. 자, 북한이 지금 MDL 휴전선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수백 명이 각종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이것도 지금 또 무슨 꿍꿍인지 뭔가 도발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어제 북한이 대량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해서 국해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일대 여러 곳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은 실패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봤는데 북한이 그걸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라고 하고 다탄두 미사일을 테스트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고체 탄도 미사일 그 엔진을 이용해서 다탄두 발사 실험을 한 거고 이 다탄두가 설정된 세계의 목표에 정확히 유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다탄두라고 하면 미사일 한 방 안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있어서 다양한 목적지에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이 속에서 자, 미국의 CSIS 싱크탱크 빅더차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지금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트럼프를 통제하고 원만하게 서로 관계가 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것은 오산이고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기보다 아시아 정책에서 훨씬 끔찍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에는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이 공화당 내부의 관료들 때문에 공화당 내부와 각종 관료들 때문에 저지될 수 있었지만 2기에는 저지가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트럼프 2기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떠야 된다. 트럼프는 전통적 동맹을 파트너가 아닌 통상의 적으로 간주할 거고 북한 김정은을 비롯해 푸틴, 시진핑 독재자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 상황과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서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확장 억제 등을 포함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아태 지역의 방어에 대해서 보장을 해왔지만 트럼프 집권 시에 이런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독재자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고 할 거고 푸틴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금 갈아 넣을 거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할지 모른다.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보를 알아서 해결해라는 말을 자주 해오고 있는데 비용 100%, 즉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6조 이상의 비용, 이제 더 올라갔을 거예요. 10조쯤 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부담하지 않는 한은
한미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속빈 강정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할 경우에 한반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제한된 핵불멸 물질을 포기하거나 1세대 핵을 폐기하는 등 중요하지 않은 가시적인 대안을 던질 것이고 트럼프는 그걸 물고 손쉬운 승리를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전술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김정은의 무기고에는 손대지 않고 북핵 위협에서 승리했다고 할 거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 그는 90년대 초반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주한미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한 뒤에 오랫동안 이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거고 만약에 한국이 자체 핵개발에 나선다면 아시아 정세에 불안감을 가져올 거고 아시아의 연쇄적인 핵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 시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봉인 풀린 금기어 핵무장 밀어붙였다가는 불량국으로 전락한다. 한미 정치권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이 푸틴 밀착에 이 핵위협 공포를 느끼면서 트럼프 집권 때에는 한미 동맹도 불안하니까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자 일각에서 무리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성 없는 핵무장 시나리오는 미국과 합의 없이 어떤 개발 시도도 못한다. 중국, 러시아의 반발과 NTP 제재도 못 넘을 산이다. 홀로 추진하면 불법 핵개발국으로 낙인이 찍힐 거다. 그러면서 사설에도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한국이 NPT 탈퇴하면 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 위기를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럴 경우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핵 제재로 핵 원료 수입이 막힐 경우 원자력 발전도 어려워진다. 한국의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가져올 거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 핵무장이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내용 면에서 도박이다. 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소리와 똑같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자체 핵무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작년 4월 달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말을 했지요. 이재명이는 독자 핵무장을 하는 경우 NPT 탈퇴해야 되는데 국제사회 제재로 살아남을 수 없다. 둘째, 동아시아 핵무장 고민을 불러오게 될 거다. 셋째, 미국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고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한반도 핵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실효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필요도 없는 자체 핵무장은 안보 포퓰리즘이다. 자, 이재명이 한미 동맹을 갖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북한의 비핵화가 될 거라고 봅니까? 이재명이가 나하고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비핵화가 될 거라고 봅니까?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과 온갖 형태의 미사일을 다 보유한 마당에 지금 우리만 핵을 가지지 않고 미국의 추상적인 핵우산이라는 말만 믿고 가자고요?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 마치 전쟁이 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폭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이 교조되고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었다. 안보 위기를 부추겨서 정치적 곤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다시 전쟁을 가져온다. 남북 관계 안전판이 뽑혔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냉전으로 회귀했다. 탈냉전 위기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다. 남북 모두 공멸을 부를 치킨 게임을 중단하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일부 언론들이 지금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핵무장론이 불가능한 게 미국과 합의 없는 핵 개발은 불가능하다. 자, 이게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한국을 핵무장하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미국은 전 세계 핵 보유 국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면 미국은 핵무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받아줘야 된다. 트럼프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하겠다고 주장하면 미국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NPT 제재를 넘을 수 없다. 우라늄 공급 차질은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파키스탄과 인도는요, 어떻게 우라늄을 확보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북한은 어떻게 확보했어요? 이 핵무장이라는 것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NCDC로, 즉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이 우라늄을 확보해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내놓고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핵무장을 완료하겠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NPT가 직접 제재를 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유엔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중국, 러시아의 방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뭐 제재를 특별히 받는 게 별로 있나요? 옛날에 하던 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재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NCND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핵 개발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한국 정부는 NCND, 즉 모호한 표현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핵 개발을 한 모든 나라들이 NCND로 했지 내놓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놓고 우리가 오늘부터 핵 만든다, 1년 뒤에 핵 완성시킨다, 핵 만들고 있다고 중계합니까? 자,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가 제재하지 못합니다. 누가 제재합니까? 미국이 한국을 제재해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핵 동일호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궁극적으로 동북아에 우리 빼놓고 다 핵 가지고 있고 일본도 사실상 핵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어요. 우리만 없어요. 그래서 동북아에 사실상 다 핵을 가진 마당에 무슨 놈의 도미노예요? 대만은 핵 안 만듭니다. 대만이 중국하고요 자극해서 뭐 죽을 일이 있어요? 대만이 가진 속성은 절대 핵 안 만들어요. 결국은요 핵 능력을 갖춘 일본이 현실화하는 것 뿐이고 한국이 갖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방향을 포기해야 된다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끝났는데 무슨 한반도 비핵화를 해요? 지금 북한의 핵을 없앨 방법이 있다고 봅니까?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하는 놈은 전부 북한의 빨갱이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공포의 핵 균형이 김정은 체제 유지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김정은 체제를 현실적으로 붕괴시킬 방법이 있어요? 북한이 자기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핵이 아니라 뭘 가지고도 김정은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허물지 못합니다. 스스로 붕괴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 알아서 기는 국제 제재, 미국 반대, 핵 확산, 비핵화 웃기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건요, 결국요, 북한의 핵,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핵 가지지 말고 북한한테 굴복하면서 적당히 노예로 지내자는 이야기입니다.